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상당히 앞지르고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대로 하면 앞으로 일주일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정말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적은 지금 날개가 붙어서 굉장히 가속도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뭡니까? 또 이낙연 전 총리와 이렇게 또 합세를 하면서 어떤 전라도표를 어느 정도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준석이 했던 합세가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준석이가 가장 값이 많이 나갈 때죠. 그래서 오늘 10시는 이미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서 7시, 그 다음에 11시에서 1시, 요까지가 이제 축시까지가 이준석이 값이 가장 비쌀 때입니다. 이것을 넘기게 되면은 이준석이는 내일부터는 똥값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100원 그다음 내일은 50원 또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을 넘겨버리면은 이준석의 값은 형편없이 공도박질 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값을 비쌀 때 잘 파는 것도 정치인의 노림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준석의 머리는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왜? 그 자체에서도 조사를 계속 하게 되니까요. 지지율은 지금 이준석이와 이재명이가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그 하락한 만큼 그대로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상당히 머릿속이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상당히 지금 발을 동동 구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데일리가 6,001명이죠. 이것을 지금까지 봐서는 최대 인파를 조사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42.9, 김문수 후보이 43.4, 이렇게 아침에는 또 이렇게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0.9% 뒤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앞서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8.7% 유권자 보유, 서울서 초접전 양상, 2000년 이후 서울서 지고 대선 이긴 경우 박근혜 뿐이다. 그죠?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서 지고 이긴 유일한 대통령이 박근혜. 지금 현재 이미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지금 서울에서 이미 앞진다는, 벌써 13%가 앞진다는 게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지역 후보가 서울 지역 지지율에서 5차 범인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8일 나왔다.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서울 지역이 대선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민 전국 18세 이상 남녀 6,001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42.9, 김문수 후보님이 43.4 이렇게 집계 됐고요. 이준석 개혁신당이 9.4, 근영국 민주노동당이 1.9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이미 지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이것은 뭡니까? 어젯밤에 TV 토론 3차를 포함이 안 됐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수치는 더욱더 더 벌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차이는 더 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고도 이기는 후보는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다는 이 내용이 이제 골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점점 추세가, 우리 선거는 추세지 않습니까? 추세가 지금 굉장히 가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아침 방송에서도 이준석의 몸값은 오늘까지다. 오늘까지가 상당히 최대 몸값이 되는데요. 그것이 자시라 해서, 자시는 오늘까지죠. 그래서 오전 10시, 오후 5시, 마지막 밤 11시에서 1시까지인데요. 거기에 이자가 이제 결정을 못하게 되면 내일부터는 똥값이 돼서 사표 방지 이제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준석의 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찍어도 어차피 사표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재명인데 물론 안 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재명인데 한 4%, 3% 간다고 보더라도 우리인데 한 7%, 7대3으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적으로 이준석이 프로서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투표장에 가면은 더 현상이 나타나는 봅니다. 어차피 이준석이는 미래의 청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표를 주면은 내 표가 사표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53.3,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24.5 이렇게 나왔죠. 결국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겼고요. 19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지에서 42.3 이렇게 나왔죠. 안철수 국민의힘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떠돌고 당선됐죠. 20대 대선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50.56, 이재명이가 45.7 이렇게 되면서 0.73%로 신성을 거뒀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긴 분이 대부분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2000년 이후 서울에서 지고도 승리를 챙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48.18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42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밀렸지만 전국 단위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고도 이긴 이제 후보는 그때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현상은 추세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요. 이존석이와 뭡니까 이재명이는 떨어지는 추세라서 두 사람의 머리가 지금 상당히 복잡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코끼리 얘기가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고요. 물론 젓가락도 그렇고요. 지금 또 안철수 의원은 젓가락과 코끼리를 또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우리 또 김문수 의원이 좀 건강 관리도 정말 뭐 국회의원 세 분하고 도지사를 두 분 하면서도 또 이렇게 뭡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면서도 헬스 뭡니까 이 골프 한 번 안 치고 건강 관리는 이런 것도 지금 뒷담화에서 굉장히 뒷담화 캐면 캘수록 뭔가 아름다운 미화가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뒷담화는 나쁜 게 나오는데요. 김문수의 황제 헬스. 골프채 한 번 못 잡아봤다더니 건강 비결은 따로 있었다. 김문수는 20년 동안 고위 공직자로 있으면서도 골프채 한 번 못 잡아본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튼실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관악산 한 자락에 있는 공용 운동기구를 거의 자신이 전세 내다시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등 소위 높은 자리에 20년 넘게 있었으면 우리나라 상류층이라고 할 만한데 골프채 들고 필드를 누비기는커녕 동네 운동기구를 100% 활용하고 있네요. 인맥 쌓기에는 골프가 좋다던데 김문수는 돈 안 드는 철봉을 하고 있네요. 감동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원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죠. 오늘 만약에 우리 김문수님이 만약에 지게 되면은 이제는 이재명의 어떤 뭡니까 사올 어떤 인사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끌어줘야 강화문이든 누가 끌어줘야 싸우면 어떤 옛날 우리가 민주운동 또 앞에 선두주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의원이 아니면 누가 선두를 하겠느냐.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모두 이 영상을 보면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에요. 내가 민주당한테 나보고 거구래. 야 이놈들아. 너가 나보고 거구라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3년 전에 내한테 문자 4번 보냈다. 전화 3번 하고 같이 하자고. 그럼 이재명 후보 정신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내가 그래서 한 번만 더 민주당에서 내한테 시비 걸면 까버리겠다 내가. 무슨 얘기하고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다 깔 테니까 까불지 말라고.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3년 전이잖아요. 3년 전 대선 때 그런 행동들을 지독해. 그 다음에 막 딱 집으면 막 엄청나게 하는 거. 저 문자 4번 보냈어요. 2022년 2월 14 그날부터 해가지고 문자 4번, 전화 3통.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앉아가지고 너그 대통령 후보가 내한테 3년 전에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나보고 극우라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극우인 존진하고 그럼 손잡고 하려고 그랬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불성설이네요. 네. 소위 말해서 자, 그리고 어제 코끼리 얘기가 굉장히 좀 과일을 버카로 2.8톤을 갖다 먹었다는 이 코끼리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그렇습니까? 네티즌이 지금 난리가 났죠. 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과일 2.8톤 코끼리 키우십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렸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예. 그래서 이 보시면 오늘 코끼리 얘기와 그다음 젓가락 얘기가 상당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서 정책은 사라지고 코끼리와 지금 젓가락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어차피 지금 떨어지는 추세고요. 그것을 지키려고 지금 생발악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는 지금 뭡니까? 자기도 몸값을 최대한 지금 올라가는 게 10%가 아닐까. 이제는 뭡니까? 사표 어떤 이런 거에서 좀 늘어오는 추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까지가 이제 오전 10시, 오후 5시, 밤 12시가 이제 운명적으로는 합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이제 내일 되는 이제 똥값이 된다. 그래서 금 있을 때 잘 팔아야 되겠죠. 정치는 어차피 뭔가 지지율로 먹고 사는 거고 지지율이 높을 때 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도 미래의 정치를 하려면은 어차피 민주당하고는 안 갈 것 같으면은 이 보수 우파를 이렇게 안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당원 11만 명하고 국회의원 3명 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큰 어떤 정당을 안아야 되는데 오늘이 가장 자기 몸값이 비쌀 때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도 한 발 물러서서 자기의 어떤 뭡니까 발언을 좀 낮추고 그쪽으로 이 뭡니까 거래란 것을 흥정이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흥정을 해서 본인의 좀 취할 건 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일보 양보가 이보 전진이 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이 만약 이준석이 지나면은 내일부터는 정말 이제는 사표 방지 어떤 효과로 대대적인 공격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아야 되니까 이준석의 표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곧 5시가 다 돼가니까요. 이때를 만약에 뒤에서 지금 물밑 거래가 없으면 밤 12시 밤에라도 어떤 서로 간에 당직자라든가 캠프에서 어떤 만남이 조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준석이도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면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아직 기회는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박문서입니다.